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ate the Gray 마지막 결론 부분 5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영어 강사 써니입니다. Nate the Gray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 갈수록 아이들이 점점 흥미를 가졌을 것 같은데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해결이 되는데요. 과연 그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번 시간에 애니의 동생 해리가 그려놓은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림에서 이것만 색깔이 조금 달라요. 책이 이상한가? 인쇄가 잘못됐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결국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52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음원 듣기 먼저 하시는 거 아시죠? 음원 듣기 해주시고 52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2, 53페이지 먼저 read aloud 소리내어 읽기 해주십시오. 선생님이 먼저 발음을 들려주시고 따라하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또 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의미 단위로 잘 끊어가지고 따라하게끔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앞에 4번의 수업을 통해서 이 책 안에서 주인공이 누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 이 흐름을 잘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칫 흐름만 따라가서 이야기만 따라가서 그 결론만 빨리 알고 싶어 하고 소리내어 읽으면서 발음이나 억양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이 과정은 자칫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약간 아이들이 그냥 쭉쭉 나가지 않도록 고삐를 당겨주셔야 해요. 의미 파악만 빨리 하고 뒤로 다 넘어간 다음에 다 읽었다 끝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잘 끊으셔서 선생님들이 중간중간 끼어 들으셔서 읽기를 시켜주세요. 자연스럽지 않은 발음 같은 것은 꼭 교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를 열심히 읽고 뜻도 파악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전에 또 뜻 파악을 할 때는 이제는 그 이전보다 더 선생님의 역할을 줄여주셔서 문장을 해석하는 것 자체를 아이들에게 다 맡겨주세요. 어떻게 하시느냐면 문장 단위로 끊으셔도 되고 2문장씩, 3문장씩 그런 단위는 선생님이 정하시는 나름이고요. 한 아이에게 그 문장의 의미가 우리말로는 어떻게 될지 해석을 한번 시켜주시고 만약에 해석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잘했는데 특정 단어나 특정 표현 때문에 막혔다. 그럴 경우에 다른 친구들에게 그 아이의 해석을 듣고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꼭 맞지 않더라도 자기가 그걸 꼭 알아서가 아니어도 이런 뜻이 아닐까요? 앞뒤 유추를 해서 아이들이 도전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게 되면 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그런 시험의 유형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시험을 칠 때 그 지문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전부 다 알고 있는 단어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더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맥을 보고 유추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사실 기르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지금 결론에 거의 다 달았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이 문장은 이런 뜻인 것 같다. 이렇게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확인은 선생님이 해주시겠죠.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그렇게 한마디씩 했는데 결국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뽑아서 살펴볼 문장 제가 화면에 띄워 놓았습니다. 52페이지 네 번째 줄에 있는 All I need is a good answer 라는 이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딱 보면은 간단한 문형, 즉 말해서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A is B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뒷부분만 먼저 해석을 하게 해주세요. 앞부분을 손으로 가리던지 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is a good answer, 좋은 대답이다, 해답이다. 그런데 이 주어 자리, 그러면 is 앞자리가 주어라는 걸 지금 아이들이 알았잖아요. 이 주어 자리에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all I need라고 해서 또 다른 주어 동사를 갖춘 문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대답이야. It is a good answer. 이런 건 아이들이 익숙하거든요. 하지만 all I need is a good answer. 자, 여기를 어떻게 할까? 내가 필요로 한대. 근데 앞에 all이 있잖아.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뒤에서 앞으로 보내면 되는 거야. 수식하듯이.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그것은 바로 뭐다? 내가 딴 거 필요 없고 좋은 대답만 하나 있으면 된다 라는 뜻이다. 그럼 이런 형태로 쓰인 문장을 또 선생님이 하나 가져와 봤어. 한번 봐주겠니? All we need is love. 이거 되게 유명한 팝송 가사야. All we need. 자, 앞에 우리가 해석한 게 내가 필요로 한 모든 것은 뭐뭐다 였지. 그럼 똑같이 너네가 한번 해봐. All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love. 사랑이야.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있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얘들아, 이것도 유명한 노래의 가사란다. 자, 해석하는 요령 기억하지? 한번 해볼까? All I want. 아까는 need였는데 이번에는 want로 바뀌었을 뿐이야. 똑같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언제 원하는지가 살짝 끼어들어 있을 뿐이야. 크리스마스 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you. 다른 선물 필요 없고 바로 너만 있으면 돼. 이런 의미를 가진 거야. 네, 여러분 이 노래 가사 두 개를 가지고 이 문형을 한번 연습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거 하고 나서 아이들 나름대로 만들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문장입니다. I knew I had found the lost picture. 이 문장은 또 책으로 아이들이 돌아가서 이 문장을 그대로 찾게 해주시고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knew 부분과 had found 부분을 뭐 다른 색깔로 표시하던가 해서 조금 다르다는 걸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일단 I knew, 내가 알았대. know의 과거형인 knew잖아.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알았대, 과거에. 근데 뭘 알았는지 한번 보자. 뒷부분 문장을 해석하면 뭘 알았는지의 내용이 나오는 거야. I had found the lost picture. 내가 잃어버린 그림을, 자, 여기 보니까 found가 보인다, 그지? find의 변형된 형태니까 찾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치? 근데 I found 이렇게 안 하고 I had found라고 썼네. 이건 뭐냐면 말이야. 내가 안 게 과거야, 이미. 안 게 과거인데 어떤 사실을 알았느냐면 잃어버린 그림을 찾았다. 이게 더 과거, 내가 안 것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지. 먼저 찾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알았다는 거야.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쓰는 문형이란다.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난 시점을 약간 동사의 형태를 다르게 해가지고 현재에서 가까운 과거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먼 과거인지를 표현해주는 방식인 거야. 네, 여러분 여기서는요.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had found가 과거 완료라고 해서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 대과거라고 하는 문법 용어로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굳이 지금 이 책 읽는 아이들에게 이게 필요할까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헤드의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이 found라는 것을 중심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헤드의 아이들이 초점을 두면 이게 가졌다, 찾았다, 이게 뭐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을 봐. 이런 문형을 만나면 뒷부분을 봐. 앞에 있는 헤드는 그냥 어떤 표시야.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라는 표시인데 다음에도 이런 문장을 보게 된다면 뒷부분에 있는 걸 먼저 봐. 앞에 헤드는 뜻이 없다고 생각해버려.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그럼 54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보도록 할게요. 57페이지는 또 전체가 그림이기 때문에 총 3페이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읽기 연습 충분히 하시고 오시고 또 해석도 열심히 같이 머리를 짜내서 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러면 또 아이들에게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2개의 문장을 찾도록 하고 화면과 똑같이 but과 that's why 같이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이들도 해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오. 자, 먼저 Everything is red but the monster. 이 문장을 보면 해리가 벽에 그려놓은 그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게 빨간색이야. 근데 뭐만 빼고 그랬었지, 얘들아? 그럼 아이들이 이제 대답을 하겠죠. 그 몬스터요. 괴물이요. 그럼 여기 있는 but 한번 봐볼래? 모든 게 빨간데 괴물만 빼고, 괴물만 제외하고 이런 뜻이네.
어라, 얘들아, 우리 but은 그러나, 하지만 이런 뜻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거랑 다르구나. 그치? I like apples, but I don't like pears.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그런 의미가 너네들이 but을 처음 접했을 때 배운 첫 번째 뜻이라면 이런 의미도 있단다. 그럼 그런 때와 이런 때는 어떻게 구별하느냐고 너네 지금 딱 문장 보고 바로 구별해낸 거야. 봐봐. 모든 것이 빨개요. 그러나 괴물. 문장이 완벽해? 안 돼, 말이 안 돼. but 뒤에 이렇게 있잖아. 그냥 단어 하나만 왔을 때는 뭐뭐만 빼고 라고 얘기를 해야 정확한 뜻이 되는 거란다. 그럼 얘들아, 뭐뭐만 빼고 뭐뭐만 제외하고 라는 것은 우리 이전 시간에도 한번 이 비슷한 뜻을 가진 거 배운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 그거 기억해? 로자몬드네 집에 갔을 때 네이시 슈퍼헥스의 꼬리를 밟아가지고 슈퍼헥스를 찾았었잖아. 그때 네이시 막 이렇게 말해. 슈퍼헥스는 내 의자 밑에 있었어. 근데 뭐만 빼고? 꼬리만 빼고. 그렇게 한 적 있었지. 그때 썼던 단어가 뭔지 기억이 나니? 자, 우리 42페이지로 잠깐 가볼까? 42페이지 맨 마지막 줄을 한번 봐봐. 뭘 찾았어? 오케이, except for his tail. 이렇게 썼지? 자,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또 바꿔볼게요. 화면 봐줘. Everything is red except the monster. but을 선생님이 뭘로 바꿨지? except로만 바꿨단다. 42페이지에서는 except for까지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except까지만 이렇게 써놨어. except fo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 중간에 온다기보다는 42페이지 문장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주로 잘 쓴단다. except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but 하고 딱 바꿔서 쓸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That's why the monster is red. 이 문장은 굉장히 쉬운 문장이야. That's why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뒤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말을 바꿔 쓰면 돼. 이때 why는 왜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유야 라는 거거든. That's why. 그게 이유야. 그럼 뭐에 대한 이유인지는 문장을 바꾸면 돼. The monster is red. 그 괴물이 빨간색인 이유야 라는 거겠지? 그럼 우리 또 바꿔볼까? 그게 바로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야 라고 한다면 That's why 쓰고 나는 축구를 좋아해. 이 문장을 뒤에 붙이기만 하면 돼. That's why I like soccer. 아주 잘했어. 우리 친구들 한번 만들어 볼까?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또 문장 만들기 해주시면 되겠죠. 55페이지 그림을 보면 해리의 그림 중에서 머리가 3개 달린 괴물 그림만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이들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내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제 58, 59페이지.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해리가 그린 그림이 오렌지 색깔이고요. 그리고 원래 애니가 그렸던 그림이 노란색의 뺑의 모습이었죠. 노란색 뺑의 모습이 해리가 빨간색 물감으로 덧칠을 하면서 오렌지색 괴물이 되었다는 게 이 사건의 해결이자 결론인데요. 여기서는 문장은 6개밖에 없는데 문장 읽기를 하고 오히려 다시 그림으로 올 필요가 있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은 The monster has 3 heads. 그 괴물은 3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 Two of the heads were your dog's ear. 그 머리 중에 2개는 너가 그렸던 그 개의 귀였어. The third head was the tail. 3번째 머리는 꼬리였어. 라고 그림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그림을 왔다 갔다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그리고 문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서명 부분도 애니는 A라고 이렇게 자기의 이름 이니셜 A를 썼는데 그 A가 해리의 이름 중간에 들어가서 이 애니 누나가 그린 그림을 남동생이 이렇게 바꿔버렸다. 서명까지도 바꿔버렸다. 라는 거 한번 살펴보면 아이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59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He does the good work.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책에서도 does가 글씨체가 살짝 달라요. 글씨체가 다르지 않더라도 이거는 의미의 강조를 나타내는 건데 글씨체마저도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문장이 이렇게 옮겨져 있다는 것을 한번 알려주시고 good work, good job 같은 비슷한 의미다.
그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군, 대단한 일을 했군 이라는 건데 그럼 얘들아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he가 3인칭 단수니까 he does good work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 do가 이렇게 붙어 있어. 이건 뭐냐면 원래 do good work 해야 멋진 일을 한다, 훌륭한 작업을 한다라는 뜻인 거야. 그런데 이거를 그는 정말로 대단한 일을 했군 해서 의미를 강조를 해주고 싶은 거지. 그럴 때는 he랑 어울리게끔 does를 쓰고 뒤에 동사 원형을 붙여주는 거야. 선생님 다시 한번 띄웠지? 원래 문장은 he does good work 이 상태야. 이거는 강조가 되지 않은 문장이야. 그런데 he does do good work 라고 하면 의미가 강조가 되는 거란다. 그럼 하나 더 볼까? He did good work. 그가 훌륭한 일을 했어. 과거형 문장이 하나 있다고 볼게. 이걸 의미를 강조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 동사 원형을 뒤에 붙이라고 했지? He did do good work.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0쪽, 61쪽에서는 문장들을 쏙쏙 뽑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역시 읽기, 해석하기 다 하고 오십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문장 Annie was very mad at her brother. 여기서 mad의 의미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mad는 미친이라는 뜻도 있고 또 여기서는 엄청 화가 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mad를 angry로 바꿔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I had never been read before. had never been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시 한번 아까 해석할 때 했던 내용을 상기시켜 주세요. 결코 절대로 뭐뭐 해본 적이 없었다 라는 거다. 그러면 read였던 적이 없었다. 전에는 before가 붙어 있으니까 전에는 되겠죠. 내가 이전에는 한 번도 read였던 적이 없었어 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레이시 했던 말이니까 자기 몸에다가 빨간색 칠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빨갛게 돼본 적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 case is solved. 이제 그 사건은 해결되었어. 자, 얘들아, solve가 무슨 뜻이지? 뭐 문제나 사건을 풀다, 해결하다 라는 뜻이야. 그런데 여기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네? 그러면 사건의 입장에서는 푸는 게 아니라 풀려야 되지. 그럴 때 쓰는 게 비동사와 과거분사, 수동태라고 하는 문장. 비동사 쓰고 과거분사 쓰는 거 우리 이전에서도 배운 적이 있었어.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입장, 뭐뭐 되는 거. 다시 한번 이런 문형 봐두도록 하자. 다음,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I don't know까지만 먼저 봐줘. 난 몰라. 근데 뭘 몰라? 뒤를 또 볼까? How to 동사원형, how to 동사원형. 그거 살짝 메모해 주렴. How to 다음에 think 있지? think 위나 아래 공간에 동사원형이라고 살짝 적어줘. 그러면 how to 동사원형은 뭐뭐 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뭐뭐 해야 할지 라는 뜻이야. I don't know, 난 몰라. 어떻게 너한테 감사해야 할지.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정말로 감사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우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의미. 자, 마지막 문장이야. Are there any pancakes left? 이것도 late의 대사였지? There is, there are 하면 뭐뭐가 있다 라는 건데 물어보네. Are there? 있어? Pancake left. 팬케이크는 팬케이크인데 남아있는 팬케이크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Any는 뭐 좀 있어? 좀 이런 뜻인데 물어보는 말일 때 이렇게 쓰는 거야. Are there any pancakes left? 만약에 있다면 얘들아 뭐라고 대답할까? Yes, there are. There are some pancakes. 이렇게 되는 거야. 대답도 살짝 가상으로 한번 적어놔. 물론 대답은 없지만 이 문장 근처에다가 있다고 생각하고 Yes, there are. There are some pancakes 라고 좀 적어봐. 물어볼 때는 any, 대답할 때는 some이 된다는 거. 물론 그 팬케이크 있을 때 그런 거야.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62, 63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에 마지막 내용이 나와 있고요. 63페이지에는 사건을 해결하고 후련히 빗속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네이트의 모습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는지 결론 부분 잘 마무리하시고 여기서 짚어줄 문장은 제일 마지막 문장 I was glad I was wearing my rubbers 이 문장입니다. I was glad를 제가 묶어놨는데요. glad가 기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사람의 기분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을 넣어서 그 기분이 들게 된 이유를 뒤에 다른 문장으로 연결을 하면 그것 때문에 내 기분이 이렇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자, 얘들아, I was glad. 여기까지만 우리 볼까? 나 어떻다고? 어땠다고? 나 기분이 좋았대. 기뻤대. 그럼 왜 기뻤을까? because 이런 말 없다, 그지? 그냥 왜 기뻤는지는 바로 문장을 뒤에 딱 붙여주면 되는 거야. I was wearing my rubbers. 내가 고무장화를 신고 있어가지고 비 올 줄 몰랐는데 그냥 장화를 신고 나왔는데 마침 돌아갈 때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걸 신고 있어서 참 잘 됐군, 참 다행이군 이런 의미겠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glad 자리에 다양하게 우리가 기분을 나타내는 말, 행복하고 기쁘고 슬프고 신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런 것들을 넣고 왜 그런지 이유를 바로 뒷문장으로 연결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 이 네이터 그레이시라는 책을 거의 다 읽었잖아. 나는 행복하다. 네이터 그레이 책을 이제 다 끝냈어. 다 읽었으니까 끝내게 돼서 행복하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I am happy. 일단 난 행복해. 그 because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했지? 왜 행복하다고? I finished my first later grade. 자,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의 첫 번째 later grade를 끝내서 행복해 라는 문장이야. later grade 시리즈 중에서 이게 첫 책이고 앞으로 네이트가 탐정으로서 만날 그런 사건들이 더 많이 있거든. 그래서 이 첫 책을 끝내게 돼서 행복하다라는 거지. 자, 또 다른 거. I was excited. 나 엄청 신이 났네. 그리고 I was니까 신이 났었네. 뭐 때문에 신이 났었을까? My team won the game. 왜 신이 났어? 우리 팀이 이 게임에서 이겼어. 이 게임은요, 뭐 컴퓨터 게임, 우리 폰 게임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운동 경기도 게임이라고 해요. 우리 팀이 그 경기에서 이겼어. 그래서 내가 아주 신났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또 하나 해볼까? I feel good. 이번에는 비동사 대신에 선생님이 feel을 넣었어. 느끼다 하니까 의미가 비슷하지? I feel good. 기분이 좋다는 거야. 기분이 왜 좋을까? 또 붙여볼까? I'm helping my mom. 내가 우리 엄마를 지금 도와주고 있어. 엄마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와주고 있어. 도와주고 있으니까 내 기분도 좋아졌단 말이야. I feel good. 엄마 도와드리니까 기분이 좋다. 이런 문장이야.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야기 전체 서머리 한번 해보자. 어떻게 사건이 시작되었더라? Annie lost her picture. 애니가 그림을 잃어버렸었어. 그래서 사건을 네이트에게 의뢰를 했지. 가장 처음으로 네이트이 했던 게 뺑을 만나러 간 일이었어.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목격자가 있다고 하니까 Nate visited Rosamond. 로자문드네 집을 또 방문을 했었지? 그래도 해결이 안 났어. 그래서 애니네 집에 해리를 만나려고 갔지? Nate saw Harry's picture. 네이트는 해리가 그린 그림들을 보게 돼. 그 그림들을 보다가 네이트가 찾아냈지. Annie's picture. 네, thank you. See you next time. 이렇게 바로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네이터 그레이 책 한 권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지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호칭을 선생님들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직업적인 호칭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지도를 해주기 마련이니까 제가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고 영어 선생님이 아니신 분들이 사실 이 영상을 더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나의 아이와 책 읽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고 좀 참고를 하고 싶어.
이런 이유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제가 처음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영어 선생님이나 뭐 원어민처럼 하겠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내 아이와 같이 좋은 시간을 가진다는 거에 의의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내 아이와 책을 읽기 위해서 내가 혼자 준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나의 영어 실력도 좋아지고 공부도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뭐 문법적인 내용이라던가 뭐 발음이나 억양을 자연스럽게 훈련시켜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면 범위를 좁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냥 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아이들은 다른 교육기관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내가 같이 집에서 또 아이들과 한번 읽어보는 거니까 거기에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